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판정 기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상담하겠고요. 이 밖에도 취득세례 등가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모두 좋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월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월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용 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도 나누기 전에 벌써 상담 전화 와 있습니다. 네. 상담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딸아이 앞으로 집을 사는데요. 네. 한 1억 8천, 1억 9천 정도 되는 집을 사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돈을 이제 퍼익는 게. 네. 현금으로 퍼익는 게 한 1억 정도 퍼온겼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요지는 이제 저기 증여가 문제될까봐 전화를 했는데요. 네. 네. 근데 현금으로 한 거는 상관이 없잖아, 그죠? 아니요, 현금도 증여입니다. 아니, 알 수 없잖아요. 뭐, 누가 한 건지도 네, 모르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국세청에서 알게 되면은 다 과세가 되는 거고요. 예? 이제 국세청에서 알게 되면은. 예. 이제 현금도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세청에서 그걸 일일이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도 증여가 됩니다. 아니 근데 표시가 안 나니까 되지 않지 않냐 이거. 네. 그 부분은 뭐 국세청에서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니까 제가 어떻게 판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 사는데 대출금이 한 5천만 원이 있어요. 대출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수표를 끊어가면. 네. 그것도 증여하고 관계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대출도 이제 만약에 따님이 그 대출을 갚거나 부담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따님의 대출이니까 증여가 아니지만 대신 갚아주게 되면 그 부분도 증여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살 때. 네. 지금 대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양도자가 대출을 한 게 5,100 얼마가 있어요. 네네. 근데 양도자가 5,100 있는 걸 내가 명의 이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제 수표를 끊어다 줄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제 이름으로 끊어준 게 그게 나오냐 이거지. 거기 사는데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뭐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니. 네. 증여. 네네. 그것도 이제 아버님이 대신 갚아주게 되면은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증여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의 여기에 논점은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도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표를 아버님이 아니라 따님 앞으로 따님이 갚으시면은 해놓으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딸한테는 돈이 없는데 제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따님이 소득이 있거나 따님이 재산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국세청에서 미성년자거나 소득이 따로 없는 분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입증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판정하게 되겠죠. 아니, 35세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네. 뭐 이렇게 여기에서 따님이 직장이 있거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괜찮지 않을까. 네네. 요새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이제 뭐 출처 조사에 이렇게 이제 걸려서 그 출처 조사할 때 문제인데요. 실제 따님 이제 따님의 통장에 예금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국세청에서
출처 조사할 때 네네. 걸리느냐 네네, 안 그렇죠. 걸리느냐 네네. 걸리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고 네, 그렇죠. 당이 운 좋게 걸리지 않으면 네. 증여세를 안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 것 네. 같네요, 선생님. 그 5천만 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표를 끊어다가 네. 지금 법상 그저 은행에다 제출하는 거는 지금 양도자 대출을 제가 갖다가 갚는 건데 딸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 아니냐 이거죠. 네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국세청에서 알게 되면은 채무도 그렇죠.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일단 취득을 따님 앞으로 하게 된다면 네네. 네. 출처 조사에서 걸릴 수도 있다. 네. 네, 그럼 걸리면 현금으로 해야 되겠네, 그것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현금도 똑같습니다. 네. 네? 그 현금으로 해도 결국은 이제 뭐 지금의 논점은 국세청에서 요거를 알게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이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뭐 점쟁이가 아닌 한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 세밀하게 보진 않죠, 그거. 네, 약간 그렇긴 합니다. 네. 이건 최대한 좀 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 그 면제 기준이 있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 딸아이가 계속 직장을 한 10년 다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아무래도 출처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좀 줄어듭니다. 네. 아니 그게 이제 나한테로 왔다 가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거 뭐 들여다볼지 안 들여다볼지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네. 아이고 요즘 그 신경 쓰여서 증여세는 얼마 내나요? 증여세는 이제 그 성년인 경우는 직계존비속간에 5천만 원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서 공제를 해주고 예. 거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까지 10%고 1억이 넘으면 20%입니다. 10% 그럼 1억이면 5천만 원, 5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판정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이제 토지에 한해서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 관련 규정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물론 토지에 관한 거고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되면은 세율이 10% 중과됩니다. 예. 그 10% 중과라는 게 보통은 이제 누진세율의 10%가 중과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1,200까지는 6%고 1,200에서 4,600까지는 현행 그 15%입니다. 여기 10%가 중과되면 거의 2배, 평균 세율 따지면은 2배 정도 세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10% 할증된다는 게 상당히 세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그 양도 당시 현황이 아니고요. 별도로 이제 비사업용 토지 특징이 기간 기준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업용에 활용을 했고 일부 기간은 안 했으면은 그 기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사업용 토지는 그 일률적이지 않고요. 그 6가지 지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그 특징별로 또 판정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농지 같은 경우는 직접 제촌 작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는 보통 제촌만 하면 됩니다. 제촌? 예, 제촌이요. 그러니까 그 농지 소재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임야도 임야 소재지에 주소를 갖고 있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목장용지 같은 경우는 제촌 요건도 있지만 그 이제 그 가축별로 그 가축 두수별로 그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이 또 기준이 있고요. 가축을 또 직접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가축 두수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달라집니까? 소나 뭐 뭐 오리나 그 가축 두수별로 다릅니다. 그건 딸리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택 부수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 주택 정착 면적의 그 도시 지역은 5배, 도시 지역 이외에는 10배. 이렇게 그 부수 안 그러면은 그 부수 토지를 아주 넓게 해가지고 다 그냥 나중에
비사업용 토지를 면할 수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도 활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별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별장 부수 토지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기타 토지인데 이 기타 토지는 그 건물이나 건축물에 그 용도 지역별 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대지 같은 경우는 보통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주택의 부수 토지 5배까지만 본다고 하셨습니까? 네, 도시 지역은 5배고요. 네. 네, 개별 주택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면적 이내겠지만 네. 그 개별 주택 같은 경우는 안 그러면은 아주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집 하나 지어서 다 이제 그냥 좀 투자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배수 정착 면적의 배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배 정도 도시 지역은 5배고요. 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나 뭐 이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10배. 10배. 네. 그러면 이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50평 네. 건축을 한다 하면은 250평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직 300평이다. 그럼 그 50평에 대해서만 사업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그럴 경우에는? 그 50평의 도시 지역이면 5배니까 250이고 나머지 50평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어떤 경우가 이제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 어떤 판정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비사업용 토지 관련해서 궁금증도 좋고요. 뭐 종합소득세도 좋고요. 이제 직장인들 연말 정산도 곧 다가오고 있죠. 연말 정산 관련해서도 좋고요.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역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서 또 판정 기준을 두고 있다고요? 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는 그 지역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농지 같은 경우 아무리 그 농지가 맞고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 지역 중에 시 이상의 도시 지역 중에 주거 지역이나 공업 지역, 상업 지역에 소재하면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면적 기준에 따라서도 앞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다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리고 또 특징이 이제 또 비사업용 토지 판정하는데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그 전체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용도 지역별 배수를 둬가지고 그 배수를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되고요. 주택 부분도 똑같고요. 네, 그렇게 그 목장 용지 같은 경우는 아까 가축, 사육, 두수별로 그 면적을 산정해서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 그럼 판정 기준은 어떻게 봅니까? 보통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지목별로 다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공통적인 판정 기준은
첫째로는 이제 사용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 6가지로 맞춰서 그 지목에 맞게 사용되는지 실제 현황에 따라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요게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 뭐냐면은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 건물이 있어도 그 나지로 보게 돼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도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제 건축물. 그렇지만 이제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비사업용으로요? 네네. 그럼 이 사업용 토지의 판정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그다음에 알아볼까요? 이제 지금 사용 기준 말씀드렸고요. 그 이용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이제 또 지역 기준이 있습니다. 그 농지나 목장용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기준에 의해서 그 시 지역 이상의 주상공 지역에 들어가면은 그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지역으로 갑자기 또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은 보통 이제 농지 같은 경우 그 편입된 날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으로 보게 됩니다. 3년이 넘으면은 이제 비사업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면적 기준이 있는데 면적 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고요. 그렇게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주말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그 200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1000제곱미터 세대별로 1000제곱미터 이내여야지 그 주말농장은 그 사업용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주말 농장인지 그냥 이제 농사를 이제 전용으로 짓는 땅인지 이거는 어떻게 좀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요건을 뒀는데요. 그 세대별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농지는 이제 제촌 자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급여 기준이 있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넘더라도 주말 농장인 경우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으로 세대별로 1000제곱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이거는 뭐 주거지에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말 농장이니까. 주말 말 그대로 주말에 그냥 요새 이제 또 여가나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농지법에 보면은 뭐냐면은 그 일정 금액 1000제곱미터가 안 넘으면은 그 농지 엄부를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특징이 그 토지의 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농사를 총 이제 농지를 5년 보유했는데 그 일정 기간은 농사를 짓고 일정 기간은 안 지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기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기준이라는 거는 최종 3년 중 2년 이상 그 농사를 지었으면은 그 사업용으로 판정하게 되고요. 또는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전체 기간의 60% 이상을 농사를 지었으면 사업용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뭐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 기간 중에 또 뭐 퇴직이나 명예퇴직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경우에도 좀 반영이 됩니까? 이제 직장 다니면은 그 총 급여가 3,700 이상이면은 그 해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직장을 다녀서 수입이 3,700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인정이 안 되고 3,700 이하면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제촌 자경이라는 의미가 그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이제 실제 농사를 지었느냐 아니냐 요 문제 가지고 소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국세청에서는 아예 그 법률에 그 3,700이나 소득 요건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그게 넘는 경우에는 그 무조건 안 되도록 실제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정을 둬서 소송이 남발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법령상 또 사용이 제한되는 그런 토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일단 농지를 취득했는데 그
문화재보호법이나 또는 공원구역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못 짓거나 또는 뭐 대지인데 건물을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유권만 있을 뿐이지 만약에 뭐 문화재가 발굴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팔고 싶다 이 땅을 팔 수는 있는데, 팔 수는 있는데 그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로 여기 저기 건물 지으려고 샀는데 건축 제한이 걸려서 못 짓는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죠. 여기 중과가 되면 그렇죠. 양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사업용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세금은 감면을 받는다 치더라도 그 토지를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손해배상 같은 건 할 수가 그런 없나요? 거는 없고요.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취득할 때 잘 알아보고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 좀 난감한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가격이 좀 저렴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세무 산출하는 것이 그 지역적으로 조금씩 다르나요?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산세 뭐 이런 거요. 재산세요? 네. 보통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공시지가 6월 1일 날 소유 시점에 그 가진 분의 이제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니까 뭐 지역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서울이나 이쪽하고 그 공시지가 차이가 많겠죠. 이제 그거에 비례해서 나오니까 이제 그 공시지가 차이에 의해서 좀 부담이 크고 왜냐하면 재산 금액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 그러면은 종부세는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주가 더 저기 그 재산세가 많은 것 같은데 저 제천인데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신가요? 네. 그거는 이제 공시지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공시지가가 좀 비싸면. 네, 그렇죠. 그게 요새는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만약에 이제 본인이 소유한 그 공시지가가 미리 사전에 공표가 됩니다. 기준가가. 그러면은 그게 좀 억울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시청에 이의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좀 올랐죠. 네, 많이 오르고 작년보다는 또 올해 인상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공시지가가 인상돼서 재산세도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사업용 토지,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 중에 그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할 때는 그 무조건 사업용 토지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취득한 시점에 따라서 무조건 제외해주는 토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토지는 그 경과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그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나 목장용지 임야가 있는데 그 2006년 12월 이전까지 취득해야 되고 요거는 그거를 2009년까지 그 3년 내입니다. 3년 내에 팔았을 때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거지만 이미 지금은 기간이 다 지났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렌즈맨 관설점의 최준 대표 모시고 안경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